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오늘은 25년도 부동산 시장의 주인공 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부동산 공부할 때 전세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월세가 중요한 건데 한국은 조금 구조가 달라요.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또 임차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법 얘기하는 거,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 그래서 전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본 내용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오해를 하나 풀어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살 사람이 없다. 집을 살 돈이 없다. 무슨 돈으로 집을 사냐. 그리고 지금 다 틀리니까 딴소리하고 있죠. 나라 탓하고 있고 있지도 않은 투기꾼 탓하고 있고. 이거 무한 반복인데요. 그분들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이 이 워딩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잘못 배웠거나 잘 모르는 건데 만약에 저도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에 사람이 없으면요. 그 시장은 안 가요. 이런 거죠. 집을 살 사람이 없다, 살 돈이 없다가 아니라 세입자나 월세입자가 없다. 집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면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는 집은요. 시멘트 덩어리예요. 자동차는 철덩어리, 도시는 뭐 그냥 땅덩어리죠. 사람이 들어가 살면은 모든 게 바뀌어요. 인간의 가치란 말이에요. 돈은 누가 필요합니까? 돈은 인간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 살면은 자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집을 살 돈이 없다, 살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진짜 없다가 시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매매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전세, 월세 시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세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멤버십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마다 지금 5년째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전세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있죠. 일단 전세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전세가 내려갈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전세가 올라갈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왜냐면 올해는 전세가 올라갈 거니까. 자, 전세가 내려갈 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집주인이 돈이 없어요.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걸 못 사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한테는 엄연히 따지면은 전세금이 유동성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이게 전세가 내려가게 되면은 집주인들은 자금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댓글 좀 부탁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임대 사업을 해보시면요. 이래요. 전세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나간다고들 하세요. 임차인분들이 나가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까봐 이사를 안 가세요.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모든 게 달라지는 게 집주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이 한 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전세가가 올라갈 때 저한테 어떤 문의를 많이 주시냐면은 하나 더 사서 1가구 2주택 할까요 말까요를 이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기가 부담스럽죠. 전세금을 내줘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자체 체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세를 활용한 매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자자가 잘 못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살 건데 전세가 내려가고 있다는 건 전세가 잘 안 나가거나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일명 갭 투자자는 시장에 유입이 어려워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은요. 세입자분을 안 내보내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거나 새로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뭔가를 해드리거나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투자자의 위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시에 하나 더 있어요. 싸게 파세요. 만기란 게 있잖아요. 투자자는 만기에 세입자분이 나간다고 해버리니까 이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탈출이 이 세입자분한테 돈을 못 돌려드릴 경우에는 집을 매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급매로 많이 팔아요. 지금 두 번째까지만 들으셔도 벌써 전세금이 내려갈 때 집을 가진 사람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엄청난 영향을.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전세입자분들이 이 매수로 전환이 안 되세요.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세가 오를 때 내릴 때. 뭐냐면은 쉬워요. 여러분이 집을 이게 거주를 하고 계신데 전세금은 5억에 들어갔어요. 근데 2년 살고 나니까 전세금이 4억 5천이에요. 그 다음엔 4억이에요.
전세금이 올라갈 때는 세입자분이 뭔가 부담스러워요. 대출을 더 받거나 돈을 마련해 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안 나가줬으면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갑이에요. 전세인이. 그래서 돈을 돌려받으면서 갑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전세가가 내려갈 때는 매매가가 엄청 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분 입장에서도 급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안 나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집을 사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매수로의 전환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입자분도 마음이 편한 거죠. 이게 전세가 내려갈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정도예요. 자, 그럼 반대급부로 넘어가 볼게요. 전세금이 올라갈 때 일어나는 세 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급부를 말씀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전세금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한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만기 때 돈이 생겨요.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집을 매도한 것도 아닌데 돈이 생겨요. 이거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투자를 해본 분들은 경험이 꽤 많으실 거예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 생긴 돈으로 뭔가를 하세요. 이게 사회적 문제잖아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가만히 들고 있다가 돌려줘야지 왜 다른 짓을 하다가 돈을 날리냐. 그러니까 요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건데 집주인이 돈을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을 거면 전세를 잘 안 나요. 사실은 뭔가 다른 걸 하실 건데 전세금이 올라가서 돈이 몇 억이 더 생기거나 몇 천이 더 생기면은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2주택자 생각을 하세요. 돈이 더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이 10억짜리예요. 전세를 5억에 놨어요. 그런데 한번 만기 지나고 났는데 전세가 많이 올라서 전세가 7억이 된 거예요. 2억이 더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1가구 2주택 다음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액션을 하는 준비를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집주인이나 뭐 투자자도 마찬가지겠죠. 만기란 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별 이유 없이 목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느껴지겠죠, 이거는. 요 경우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 없던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아무튼 시장에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예요.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으면은 투자자가 유입이 돼요. 사실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개념이기도 한데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맞추기 쉬우니까 대출보다 더 좋은 요령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얘기 잘들 안 하시고 한동안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갭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입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전세가가 올라갈 때는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안 해드려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를 했던 분이 만약에 만기 때 아까는 금매로 던진다고 했잖아요. 금매로 던질 이유가 하나가 줄어든 거죠. 만기가 됐지만 세입자분이 잘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전세금이 올라갔으니까. 전세금을 올려받거나 매도를 하거나 마찬가지인데 봐보세요. 아까 전세가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돈을 돌려줘야 돼요. 못 돌려주면 전세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팔아야 돼요. 필수예요. 근데 탈출구. 근데 전세가가 올라갔으면 뭐예요? 전세금을 올려받거나 매도해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선택으로 매도를 하는 거랑 정말 살아남기 위해 매도를 하는 거랑 이 매도인의 어떤 상황이 다른 거예요. 금매로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 2년 반 동안의 시장은 다주택자가 금매로 팔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급하게 팔 이유가 하나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배짱을 부려버리는 거죠. 그거 안 팔리면 전세 올려받으면 돼. 그리고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금이 올라갈 때는 세입자분이 잘 안 나가려고 하세요. 왜냐면 전세가 올라갔잖아요. 이게 집을 새로 구하면 이사비랑 복비가 또 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수급이 중요한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내가 급하게 내 자산을 던져버리거나 이럴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전세금이 올라가면은 전세로 살던 분이 매수로 전환되는 경우가 아까 대비 상대적으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집이 5억이에요. 전세를 5억에 살고 있는데 얘가 6억이 된 거예요. 그럼 1억을 마련해 와야 돼요. 그래서 1억을 마련하게 되면은 어쨌건 내가 뭔가 프로세스를 한번 더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가가 올려주는 것도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전세가가 올라갔다는 건 매매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매가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집이 10억인데 내가 전세를 5억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세가 6억이 되면은 예전엔 집 매매가랑 전세가랑 5억 차이였는데 이제는 4억 차이란 말이에요. 점점 좁혀져 들어가는데 이때 만약에 매매가도 움직일 것 같다. 또는 내가 전세를 구할 수가 없다. 전세가 올랐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뭐 이유를 대든 내가 이미 갱신권을 썼든 간에. 밖에 나가니까 전세가 막 6억, 7억, 매물도 없어요. 그때 매매를 선택할 분이 다는 아니고 아까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비교를 하냐면 지난 2년 반, 3년의 시간 동안에 전세 시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세입자분들은 무조건 전 월세 시장으로 갔어요. 특히 월세를 엄청 많이 갔죠. 그래서 월세가 폭등을 했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 아직 전환 안 됐어요. 이게 반대급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전세가를 잡을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라가기 전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정부는 지금 전세가를 잡고 싶으면요. 전세자금 대출을 멈춰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멈춰야 돼요. 늦게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지금 행보를 봤을 땐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지금 거의 안 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내려갈 때 3개, 올라갈 때 3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앞에 3개가 지난 2년 반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요 3개가 앞으로 일어날 일일 수도 있겠죠.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전세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왜 일부 지역의 일부 아파트의 매매가에만 집중을 하냐고요. 올랐다 내렸다 최고가다 얼마다 올랐다. 중요하지만 시장의 전망을 보기 위해선 시장 자체의 본 모습과 틀을 보기 위해서는 전세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는 월세예요. 전월세를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월세가 많이 남아있는 곳은 매물이 전세로 안 가요, 잘. 그렇잖아요. 지금 전세는 아무래도 불안하거나 대출이 어려우니까 월세를 아직도 선호한단 말이에요. 지방일수록 더. 근데 거기 월세 매물이 쌓여있다? 물론 이 매물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는데 너무 길고. 그러면 월세로 수요를 뺏기기 때문에 전세로 수요가 늦게 들어오니까 이게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본 모습이 서울에서 먼저 일어나겠죠. 이미 조금씩 시작됐어요. 지금 시작된 거는 아까 뒤에 올라갈 때 3가지가 아니라 지금 시장은요. 아까 전세가가 내려갈 때 3가지가 줄어들거나 제거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앞전에 3개에서 뒷전에 3개로 이렇게 옮겨오고 있는 거죠. 요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시장이 아닌데 차차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세가 무섭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나 시스템을 잘 잡아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잘 잡았다는 개념은 이미 옛날에 끝났고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네요, 아직은. 정부 입장에선.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특히 이번엔 엄청 확장했잖아요. 그 4개 구의 전 아파트니까. 그럼 도대체 전세에 난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저도 궁금해요, 이제는. 그대로 두면은 시장이 불이 붙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되시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